이번 시간에는 한글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라이브러리요. 라이브러리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라이브러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는 내 컴퓨터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서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사진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라이브러리요. 만약에 내가 동물원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바탕화면에 동물원 하고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바다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전부 다 이곳에 다 넣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진, 여기 있는 사진을 같이 보려면 합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두 곳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화면에 둘 다 폴더가 있을 때 이거를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시키면 한 곳에서 전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그룹이요. 홈그룹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글 윈도우 7이 설치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이제 파일이 됐던 프린터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우리 홈그룹이라는 기능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예요. 얘는 뭐냐? 바탕화면 보게 되면 배경 바꿀 수 있죠. 바꾸는데 사진 한 장만 집어넣게 되면 그 사진에 계속 떠 있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의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변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데이터 처리. 완전한 이제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64비트 데이터 처리요. 그 전에는 우리 32비트를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32비트다, 64비트다 두 배 차이죠. 이거는 우리가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2차선 도로가 있고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가 32비트고요. 4차선 도로가 64비트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4차선이 더 빠르겠죠. 어디에서 더 많은 양의 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4차선이 더 많은 양의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64비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이요. 작업 표시줄이라 그러면은 우리 화면에 봤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얘를 보고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 시작 단추도 있고 고정 프로그램 단추도 있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단추도 있고 입력 도구, 바탕화면 보기, 뭐 알림 영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서는 점프 목록이라는 걸 제공해 줘요.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 같은 것들이나 작업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구성한 목록을 보고 우리가 점프 목록이라고 해요. 프로그램 고정 단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작 버튼 오른쪽에 고정된 프로그램 단추 있죠? 얘예요.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놓으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 단추 옆에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거를 등록을 시켜놓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점프 목록 좀 볼게요. 점프 목록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뭐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옆에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그런 작업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게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미리 뜨면 내가 그 파일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클릭만 해서 바로 열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점프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기능이요. 에어로 기능이다 그러면은 작업 창을 열려 있는 작업 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에어로 기능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로 전환 3D라는 게 있어요. 얘는 작업 시에 클릭하지 않고 열려 있는 모든 창들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에어로 전환 3D고요. 에어로 스냅이다라고 하게 되면 열려있는 창 있죠. 얘를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해서 창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에어로 스냅이라 그래요. 에어로 스냅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열었어요. 자, 열어놓고 이거를 내가 화면 오른쪽 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절반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창을 맨 위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전환되는 거. 이런 게 에어로 스냅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쉐이크요. 에어로 쉐이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창을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창을 흔들어요. 흔들면
다른 모든 열려있는 창들이 전부 다 최소화가 됩니다. 그게 에어로 쉐이크.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요. 에어로 피크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것들의 모든 창들을 축소판으로 미리 보기 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지 않고 바탕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에어로 피크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에어로 전환 3D요.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를 클릭하지 않고 열려있는 모든 창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전환 3D.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창들을 축소판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 인터넷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축소판으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에어로 피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 표시를 해서 제일 끝에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지금처럼 열려있던 창들이 전부 다 투명해지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에어로 피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이제 자녀 보호요. 자녀 보호다 그러면 시간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게임 등급 등을 우리가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녀 보호라고 하고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하는 기능을 보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상자예요. 검색 상자는 우리 시작 메뉴 누르면 나와요. 시작 메뉴 누르면은 거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이 됐던 폴더가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검색 상자고요. 그 다음에 가젯이요. 가젯이라는 거는 시간이 됐든 일정이 됐든 뉴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확인하는 그런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보고 가젯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젯 좀 보고 가자고요. 이런 게 이제 가젯이에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내가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고 가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요. 보조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캡처 도구라는 게 새로 추가됐어요. 자, 캡처 도구라는 게 우리 화면 캡처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우리가 캡처를 해서 HTML, PNG, GIF, JPG 이런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메모. 얘도 이제 종이에다가 우리가 메모를 하듯이 일정이 됐든 전화번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스티커 메모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미디어 센터요. 윈도우 미디어 센터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한 곳에서 모두 다 재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윈도우 미디어 센터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DVD 메이커요. 얘는 이제 DVD, CD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일반 DVD 플레이에서 재생할 수 있게 DVD로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윈도우 DVD 메이커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디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스파이웨어 같은 것들을 포함한 원치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이다 라고 하게 되면 홈 미디어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 음악이든 비디오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의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스트리밍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 복구요. 시동 복구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시작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시동 복구. 그 다음에 윈도우 터치요. 윈도우 터치는 터치 스크린 설치된 그런 모니터에서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우스나 키보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윈도우 터치고요. 윈도우 체험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체험 수치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구성 기능을 측정해요. 측정하고 그 측정 값을 숫자로 1.0부터 시작해서 7.9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 부스트. 얘는 이제 USB 플래시 메모리나 일반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보고 레디 부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윈도우 7에서 새로 추가된 그런 기능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 그리고 홈 그룹, 그리고 64비트로 데이터 처리한다. 그거랑 그리고 에어로 기능이 있었죠. 네 가지. 에어로 3D 전환도 있었고, 에어로 스냅도 있었고, 에어로 쉐이크도 있었고, 에어로 피크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가 뭔지 그냥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